아침 6시 40분. 주방 타이머가 울린다. 나는 가스불을 끄고 뚜껑을 연다. 김이 뿌옇게 올라온다. 국수를 건져 찬물에 헹군다. 면발이 차가운 물에 닿자 탱탱해진다. 오늘은 우리 결혼 42주년이다. 남편 강만식이 방에서 나온다.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편다. 아니, 신문을 보는 척한다. 시선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다. 국수 한 그릇 줘. 나는 뜨거운 육수를 붓는다. 팔을 송송 썬다. 달걀 지단을 얹는다. 노란 지단이 하얀 국수 위에서 반짝인다. 여보, 오늘 결혼 기념일인 거. 아, 맞다. 내가 깜빡했네. 그는 여전히 휴대폰만 본다. 엄지손가락이 화면을 쓸어내린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 누군가에게서 메시지가 온 모양이다. 나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모금 떠본다. 싱겁다. 소금통을 들었다가 내려놓는다. 어차피 그는 맛을 모른다. 오늘 병원 같이 가자. 갑자기 그가 말한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일어선다. 병원, 왜? 검사 좀 받아야 해. 요즘 자꾸 어지럽고 그래서.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아니다. 떠는 게 아니라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화장실로 들어가며 문을 닫는다. 곧 물소리가 들린다. 나는 그가 앉았던 자리로 가서 신문을 접는다. 신문 아래 작은 메모지가 보인다. 오후 2시 공증사무소. 화장실 문이 열린다. 그가 나온다. 이마에 물기가 남아있다. 뭘 그렇게 봐? 아무것도. 나는 메모지를 신문 사이에 끼워둔다. 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는다. 면이 불었다. 퍼져서 힘이 없다. 나는 가위를 들어 면을 잘라버린다. 짧게 잘린 면발이 국물 속에서 흩어진다. 전화벨이 울린다. 그가 급하게 받는다. 여보세요? 아, 사라 씨. 목소리가 작아진다. 베란다로 나간다. 유리문을 닫는다. 하지만 나는 들린다. 바람이 없는 날은 소리가 잘 들린다. 걱정 마세요. 오늘 다 끝내면 돼요. 집 명의만 바꾸면. 응, 알았어요. 베란다 문이 열린다. 그가 들어와 재킷을 입는다. 나 먼저 나간다. 오후에 병원에서 봐. 병원 어디? 문자로 보낼게. 현관문이 닫힌다. 나는 식탁에 혼자 남는다. 불어 터진 국수가 그릇 안에서 식어간다. 나는 일어나 베란다로 나간다. 화분 뒤에 파란색 플라스틱 상자가 보인다. 세탁 집게를 담아두는 상자다. 그런데 무게가 이상하다. 열어본다. 작은 휴대폰이 하나 더 있다. 전원을 켠다. 잠금 화면이 없다. 메시지함을 연다. 최사라라는 이름이 맨 위에 있다. 어제 날짜다. 오빠, 내일 계약서 준비 다 됐어요. 아내 도장만 받으면 끝이에요. 그 아래 답장. 영자가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병원 핑계 대고 데려갈게. 수술동의서라고 하면 될 거야. 손이 떨린다. 아니, 이번엔 정말로 떨린다.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는다. 상자를 닫는다.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한다. 찬물이 손끝을 시리게 한다. 거품이 일어난다. 국수 그릇을 닦는다. 젓가락을 닦는다. 서랍을 연다. 내 도장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낸다. 붉은 벨벳 케이스다. 결혼할 때 만든 도장이다. 한영자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도장을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차갑다. 온기가 없다. 창밖을 본다. 하늘이 맑다. 구름 한 점 없다. 이런 날은 거짓말도 잘 보인다. 휴대폰이 진동한다. 문자다. 영자야, 서울대병원 본관 2층 진료실. 2시까지 와. 나는 가방을 든다. 지갑을 확인한다. 도장 케이스를 다시 서랍에 넣는다. 자물쇠를 잠근다. 열쇠를 목걸이에 건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다. 구두 뒤축이 닳았다. 42년을 함께 걸었더니 이렇게 닳았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린다. 문이 열린다. 안에 옆집 부인이 있다. 어머, 영자 씨, 오늘 잔치날 아니에요? 결혼 기념일? 네, 맞아요. 부럽네요. 그렇게 오래 함께 사시고. 나는 웃는다. 입꼬리만 올린다. 1층에 도착한다. 아파트 현관을 나선다. 햇빛이 눈부시다. 선글라스를 쓴다. 버스 정류장으로 걷는다. 발걸음이 무겁다. 아니, 무거운 게 아니라 신중한 것이다. 핸드백 안에서 휴대폰을 꺼낸다. 녹음 버튼을 누른다. 빨간 불이 켜진다. 다시 가방에 넣는다. 버스가 온다. 나는 교통카드를 찍는다. 삑 소리가 난다. 잔액이 3,400원이다. 창가 자리에 앉는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본다. 주름이 깊다. 눈가에, 입가에, 이마에. 42년의 세월이 다 여기 새겨져 있다. 병원에 도착한다. 남편이 로비에 서 있다. 옆에 젊은 여자가 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인다. 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번들거린다. 영자야, 여기야. 남편이 손을 흔든다. 여자는 고개를 살짝 숙인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상담사예요. 거짓말이다. 상담사는 병원 유니폼을 입는다. 이 여자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다. 손톱에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다. 2층으로 가시죠. 남편이 앞장선다. 여자가 뒤따른다. 나는 그들 뒤를 걷는다. 엘리베이터 안이 좁다. 향수 냄새가 진동한다. 여자의 향수다. 남편 옷에서도 같은 냄새가 난다. 2층에 도착한다. 진료실이 아니다. 상담실이라는 팻말이 보인다. 문을 연다. 안에 테이블이 있다. 서류가 놓여 있다. 수술 동의서. 큰 글씨로 써 있다. 하지만 나는 본다. 맨 아래 작은 글씨를. 장기 환자의 모든 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하며. 나는 의자에 앉는다. 펜을 든다. 그리고 내려놓는다. 도장을 안 가져왔네요. 내가 가져왔어.
남편이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낸다. 내 도장과 비슷하게 생겼다. 하지만 다르다. 글씨체가 다르다. 이거 내 도장 아닌데. 아니야, 내 도장 맞아. 여자가 옆에서 거든다.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수술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나는 일어선다. 가방을 든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빨리 와. 남편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 있다. 화장실에 들어간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근다. 휴대폰을 꺼낸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다. 14분 23초. 그리고 또 다른 번호를 누른다. 딸 미연이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미연아, 엄마 지금 서울대병원인데. 아빠가 이상한 서류에 도장 찍으래. 무슨 서류? 수술 동의서라는데 재산 위임 어쩌고 써 있어. 엄마, 절대 찍지 마. 내가 지금 갈게. 전화를 끊는다. 화장실을 나온다. 복도를 걷는다. 하지만 상담실로 가지 않는다. 1층으로 내려간다. 병원을 나온다. 택시를 탄다. 구청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한다. 100미러의 병원이 멀어진다. 남편도 그 여자도 멀어진다. 42년. 그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니다.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다. 핸드백 안에서 녹음 중인 휴대폰이 계속 돌아간다. 27분 15초. 증거는 충분하다. 구청에 도착한다. 민원실로 들어간다. 23번 창구로 간다. 이혼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직원이 서류를 건넨다. 파란 볼펜을 함께 놓는다. 나는 한 글자씩 또박또박 쓴다. 신청인 한영자. 내 이름이다. 42년 만에 되찾는 내 이름이다. 구청을 나온다. 이혼 신청서 접수증이 가방 안에서 바스락거린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휴대폰이 울린다. 딸 미연이다. 엄마, 지금 어디야? 병원 갔는데 아빠가 엄마 찾고 난리야. 구청에 왔어. 구청? 왜? 나는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선다. 신호등이 빨간색이다. 39초가 남았다. 이혼 신청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엄마, 미쳤어? 아빠가 암이래. 방금 진단서 보여줬어. 위암 3기야.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뀐다. 나는 걷기 시작한다. 진단서 봤어? 응. 서울대병원 도장 찍혀 있어. 미연아, 엄마가 나중에 설명할게. 엄마, 제발. 아빠 죽으면 어떡해? 지금이 이혼할 때야? 전화를 끊는다. 다시 울린다. 받지 않는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탄다. 창밖으로 거리가 흘러간다. 42년 동안 다녔던 길들이다. 시장, 은행, 병원, 학교. 내 청춘이 다 여기 묻혀 있다. 집에 도착한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다. 얼굴이 붉다. 술을 마신 것 같다. 어디 갔다 와? 바람 쐬고 왔어.
나는 부엌으로 간다. 냉장고를 연다. 반찬통을 꺼낸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한다. 손이 움직이지만 머리는 다른 생각을 한다. 영자야,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온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다. 병원 진단서다. 이거 봐. 내가 암이야. 위암 3기. 수술 안 하면 6개월이래. 진단서를 식탁 위에 놓는다. 나는 고개를 들어 서류를 본다. 서울대학교 병원 직인이 찍혀 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글자가 삐뚤다. 찍인 색깔도 흐릿하다. 수술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낸다. 내가 수술 중에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모든 걸 처리해야 하니까. 이 위임장에 도장 좀 찍어줘. 위임장을 자세히 본다. 부동산 처분, 예금 인출, 대출 실행 같은 단어들이 보인다. 이게 수술이랑 무슨 상관이야? 혹시 모르잖아. 내가 의식 잃으면 병원비도 내야 하고. 거짓말이다. 눈이 왼쪽으로 돌아간다. 42년을 함께 살면 안다. 거짓말할 때의 버릇을. 내일 생각해 볼게. 내일 수술이 모레인데 나는 물을 썰기 시작한다.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딱딱 난다. 나가줘. 요리해야 해. 그가 한숨을 쉬며 나간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린다. 뉴스다. 앵커가 경제 위기를 말한다. 휴대폰이 또 울린다. 이번엔 아들 민욱이다. 엄마, 지금 아빠한테 들었어. 이혼 신청했다고? 응, 엄마, 아빠 아픈데 지금 그러면 어떡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사람들. 늘 그렇다. 남들 눈이 먼저다. 민우가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 제발 참아. 아빠 수술하고 나서 생각해. 돈도 필요하잖아. 무슨 돈? 수술비, 병원비. 아빠, 보험 없잖아. 보험. 맞다. 작년에 다 해약했다. 사업 자금 때문이라고 했다.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는다. 저녁상을 차린다. 된장찌개, 김치, 멸치볶음. 평소와 같은 메뉴다. 남편이 숟가락을 든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뜬다. 싱겁네. 그래. 나는 내 그릇에 소금을 넣는다. 아니, 넣는 신용만 한다. 영자야, 내일 공증사무소 가자. 왜? 위임장 공증 받아야 해. 법적 효력 있으려면. 공증사무소. 오늘 아침 그의 메모에 있던 그곳이다. 병원 가서 진단서 다시 받아와. 이거 가짜 같은데. 그의 얼굴이 굳는다. 뭐? 가짜? 응. 직인이 이상해. 서울대 병원 직인 아닌 것 같아. 그가 벌떡 일어선다. 의자가 뒤로 밀린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가짜라고? 내가 의사야? 내일 병원 가서 확인해 보자. 의무 기록 사본 떼오면 되잖아. 그럴 시간 없어. 그가 소리를 지른다. 42년 만에 처음 듣는 고함이다.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왜 시간이 없어? 수술 날짜가. 말을 더듬는다.
나는 일어선다.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잠근다. 침대에 앉아 생각한다. 가짜 진단서, 위임장, 공증. 퍼즐 조각이 맞춰진다. 최사라라는 여자와 짠 계획이다. 내 재산을 빼돌리려는. 우리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산으로 산 집이다. 남편은 늘 그게 불만이었다. 서랍을 연다. 통장을 꺼낸다. 잔액 4,300만 원. 평생 모은 돈이다. 이것도 뺏으려는 거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영자야, 나와서 얘기 좀 하자. 대답하지 않는다. 영자야, 내가 미안해. 소리 질러서. 나도 무서워서 그래. 무섭다고. 거짓말이다. 나는 휴대폰을 꺼낸다. 인터넷을 검색한다. 위조 진단서 구별법. 여러 정보가 나온다. 병원 직인 확인, 의사 면허번호 조회, 서체 확인. 카메라로 진단서 사진을 찍어둔다. 증거가 필요하다. 밤 11시. 거실이 조용하다. 남편이 잔다. TV가 켜진 채로. 나는 살금살금 거실로 나간다. 남편의 재킷이 소파에 걸려 있다. 주머니를 뒤진다. 휴대폰이 있다. 화면을 켠다. 잠금이 걸려 있다. 생일을 입력한다. 틀렸다. 결혼 기념일을 입력한다. 열린다. 카카오톡을 연다. 최사라와의 대화창이다. 오빠, 진단서 파일 보내줄게. 프린트해서 쓰면 돼. 고마워. 영자가 의심하면 어쩌지? 괜찮아. 도장만 받으면 끝이야. 지름명에 이전하고 바로 팔아버려. 그래. 그 돈으로 우리 새 출발하자. 화가 난다. 아니, 화보다는 허탈하다. 42년이 이렇게 가벼운 거였나. 사진을 찍는다.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한다. 내 휴대폰으로 전송한다. 그리고 원래대로 돌려놓는다. 방으로 돌아온다. 이제 결심이 선다. 이혼이 아니다. 전쟁이다. 가방에서 구청 접수증을 꺼낸다. 다시 읽어본다. 협의 이혼 신청 접수증. 아니다. 협의는 없다. 새 종이를 꺼낸다. 볼펜을 든다. 재산 분할 청구 목록을 쓰기 시작한다. 아파트, 시가 7억. 예금 4,300만 원. 국민연금, 월 92만 원. 그리고 하나를 더 쓴다. 위자료, 금액 미적. 펜을 내려놓는다. 손이 떨리지 않는다. 창밖을 본다. 달이 없는 밤이다. 어둡다. 하지만 무섭지 않다. 내일 아침 나는 집을 나갈 것이다. 원룸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남편 없이, 거짓말 없이, 내 이름으로, 한영자로. 새벽 4시. 잠이 오지 않는다. 아니, 잘 필요가 없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이 집에서의 마지막 아침이니까. 조용히 일어난다. 거실로 나간다. 남편은 안방에서 코를 곤다. 규칙적인 소리다.
저 소리를 42년 들었다. 부엌에 선다. 마지막으로 아침을 준비한다. 계란을 깬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른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깬다. 밥솥을 연다. 어제 저녁에 해둔 밥이다. 한 공기를 푼다. 김치를 꺼낸다. 식탁에 놓는다. 간장 종지, 김 깻잎. 평범한 아침상이다. 그리고 편지를 쓴다. 나 며칠 친정에 다녀올게. 거짓말이다. 친정은 없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캐리어를 끌고 나온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새벽 공기가 차갑다. 부동산으로 간다. 24시간 하는 곳이다. 원룸을 보러 다닌다. 세 번째 집이 마음에 든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 창문이 크다. 햇빛이 잘 든다. 계약하겠습니다. 언제 입주하실 거예요? 오늘이요. 중개인이 놀란다. 하지만 묻지 않는다. 이 나이에 원룸을 구하는 여자의 사정을 굳이 알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계약서에 사인한다. 내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쓴다. 한영자. 열쇠를 받는다. 차갑다. 하지만 내 것이다. 원룸에 짐을 푼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 도장. 그게 전부다. 42년 살림이 캐리어 하나에 들어간다. 오전 10시. 경로당으로 간다. 오늘은 반찬 봉사하는 날이다. 부엌에 들어선다. 박분순이 감자를 깎고 있다. 영자 씨 왔어요? 네, 언니. 나는 앞치마를 두른다. 물을 썰기 시작한다. 그런데 얼굴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요? 박분순이 내 얼굴을 본다. 이 사람은 눈치가 빠르다. 숨길 수 없다. 이혼 신청했어요. 칼질하던 손이 멈춘다. 진짜. 왜? 남편이 바람났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박분순이 혀를 찬다. 그리고 내 어깨를 두드린다. 잘했어요. 참고 사는 게 능사가 아니야. 우리는 계속 요리한다. 시래기 된장국, 무나물, 멸치볶음. 어르신들 점심 반찬이다. 그런데 이제 뭐 해 먹고 살아요? 박분순이 묻는다. 반찬 가게 해보려고요. 반찬 가게 좋지. 영자 씨 손맛 좋잖아. 박분순이 휴대폰을 꺼낸다. 뭔가 검색한다. 여기 봐요. 공유 주방이래요. 시설 빌려서 음식 만들고 팔 수 있대요. 화면을 본다. 깨끗한 주방 사진이 있다. 시간당 대여료가 나온다. 그런데 보건소 신고부터 해야 한대요. 위생교육도 받고.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려워. 우리 나이에 뭐 못하겠어. 내가 같이 가줄게. 고맙다. 이런 친구가 있어서. 점심시간이 끝나고 공유 주방을 찾아간다. 버스로 20분 거리다. 건물 2층이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스테인리스가 반짝인다. 가스레인지 6개, 오븐 2개, 대형 냉장고. 모든 게 깨끗하다. 안녕하세요. 구경 오셨어요?
젊은 관리자가 다가온다. 네, 반찬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요. 아, 그러시면 새벽 시간이 저렴해요. 5시부터 8시까지. 시간표를 보여준다. 월 30만 원이다. 할 만하다. 그런데 보건소 신고는 하셨어요? 아직이요. 그거부터 하셔야 해요. 위생교육 수료증 있어야 계약 가능해요. 명함을 받는다. 다음 주에 다시 오기로 한다. 오후 3시. 국민연금공단에 간다. 번호표를 뽑는다. 236번. 한참 기다린다. 236번 고객님, 창구로 간다. 젊은 직원이 앉아 있다. 분할연금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 네. 이혼하셨어요? 신청했어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럼 이혼 확정되면 오세요. 서류 먼저 드릴게요. 서류를 받는다. 빼곡한 글씨들. 혼인 기간, 연금 가입 기간, 분할 비율. 남편분이 연금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월 92만 원이요. 그럼 절반인 46만 원 받으실 수 있어요. 이혼 확정되면 바로 신청하세요. 46만 원. 적지 않다. 원룸 월세는 낼 수 있다. 집으로. 아니, 원룸으로 돌아온다. 휴대폰이 울린다. 남편이다. 영자야, 지금 어디야? 집에 왜 없어? 친정에 왔어. 친정? 갑자기 왜? 좀 쉬려고. 언제 와? 며칠 후에. 전화를 끊는다. 다시 울린다. 받지 않는다. 저녁을 먹으러 나간다. 김밥 천국이다. 참치김밥 한 줄. 3,500원. 혼자 먹는 저녁이 서럽지 않다. 오히려 편하다. 원룸으로 돌아온다. 작은 책상에 앉는다. 노트를 편다. 사업 계획을 쓴다. 한영자 반찬 가게. 메뉴 기본 반찬 5가지. 시래기 된장. 무나물. 멸치볶음. 메추리알 조림. 계절 나물. 판매 방법 온라인 주문. 직접 배달. 목표 월 200만 원 매출. 펜을 내려놓는다. 가능할까 모르겠다. 하지만 해야 한다. 휴대폰을 꺼낸다. 유튜브를 연다. 소상공인 창업, 반찬가게 운영 검색한다. 영상이 수십 개 나온다. 하나씩 본다. 메모한다. 보건소 위생교육 6시간. 즉석 판매제 조업 신고. 사업자 등록. 통신 판매업 신고. 복잡하다. 하지만 하나씩 하면 된다. 밤 10시. 전등을 끈다. 작은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온다. 좁은 방이다. 하지만 내 방이다. 휴대폰이 또 울린다. 이번엔 딸이다. 엄마, 아빠가 난리야. 엄마, 어디 있어? 친구 집이야. 거짓말하지 마. 친정 갔다고 했으면서. 딸도 눈치챘다. 미연아, 엄마 좀 내버려둬. 엄마, 집에 와. 아빠, 진짜 아파. 아픈 거 맞아? 병원에서 확인했어. 위암 3기래. 거짓말이다. 딸도 속았다. 가짜 진단서에 엄마가 며칠 있다 갈게. 엄마, 끊을게. 전화를 끊는다.
무음으로 해둔다. 새벽 1시. 잠이 오지 않는다. 일어나 앉는다. 메모장을 다시 편다. 내일 할 일을 쓴다. 보건소 방문, 위생교육 신청, 시장 조사, 재료값 확인, 레시피 정리, 원가 계산, 사업자 등록 준비, 그리고 하나를 더 쓴다. 남편 가짜 진단서, 병원 확인. 아니다. 지운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창밖을 본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진다. 모두가 잠든 시간. 나는 깨어 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해 깨어 있다. 내일은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이다. 공유 주방에 갈 것이다. 내 이름을 건 반찬을 만들 것이다. 한영자 반찬. 그 이름으로 새 출발할 것이다. 새벽 4시 50분. 공유 주방 앞에 선다. 아직 문이 잠겨 있다. 5시 정각에 열린다고 했다. 박분순이 옆에서 하품을 한다. 아이고, 이 나이에 새벽 출근이라니. 언니, 안 와도 되는데. 뭔 소리야. 전날인데. 사진도 찍어줘야지. 5시. 관리자가 와서 문을 연다. 불이 켜진다. 스테인리스가 번쩍인다. 아직 계약 전이시죠? 오늘은 체험으로 해드릴게요. 앞치마를 두른다. 가져온 재료를 꺼낸다. 시래기, 무, 멸치, 메추리알. 가스불을 켠다. 프라이팬을 올린다. 기름을 두른다. 영자씨, 여기 봐요. 박분순이 휴대폰을 든다. 손만 나오게 찍을게요. 얼굴 안 나와도 돼요. 녹화 버튼을 누른다. 빨간 불이 켜진다. 나는 마늘을 다진다. 칼이 도마를 두드린다. 탁탁탁. 리듬이 있다. 오늘 메뉴는 시래기 된장입니다. 내 목소리가 떨린다. 처음이라 그렇다. 불린 시래기를 꽉 짜서 시래기를 짠다. 물이 뚝뚝 떨어진다. 들기름에 볶다가 된장을 풀어요. 된장을 푼다. 구수한 냄새가 퍼진다. 저염으로 하실 분은 된장을 반만 그릇에 담는다. 김이 모락모락 난다. 박분순이 박수를 친다. 와, 벌써 맛있는 냄새. 2시간 동안 반찬 5가지를 만든다. 통에 담는다. 라벨을 붙인다. 한영자 반찬. 이제 이걸 어떻게 팔아요? 박분순이 묻는다. 일단 지인들한테 홍보하고. 말하는 중에 휴대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최사라예요. 목소리가 얼어붙는다. 눕고. 남편분 친구요. 어제 병원에서 봤잖아요. 박분순이 눈치채고 가까이 온다. 스피커폰을 켜라고 손짓한다. 켠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바빠요. 중요한 얘기예요. 오빠. 아니, 남편분 건강 때문에. 전화를 끊는다. 박분순이 눈을 크게 뜬다. 그 여자야? 바람핀. 네. 어머, 뻔뻔하네. 전화까지 하고. 다시 전화가 온다. 이번엔 문자다.
어머니, 시장 입구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꼭 오세요. 오빠 생명이 달렸어요. 박분순이 문자를 본다. 가볼래요? 글쎄요. 가봐요. 나도 같이 갈게. 무슨 속셈인지 드러나 보자. 8시. 공유 주방을 나온다. 반찬통을 들고 시장으로 간다. 시장 입구 카페. 유리문 너머로 빨간 원피스가 보인다. 퇴사라다. 들어간다. 그녀가 손을 흔든다. 빨간 매니큐어가 번쩍인다. 어머니, 오셨네요. 박분순과 함께 앉는다. 최사라의 눈이 박분순을 향한다. 이분은 제 친구예요. 아, 네. 최사라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낸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오빠가 정말 아파요. 수술비가 5천만 원 필요해요. 그랬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야 해요. 어머니 동의가 필요해요. 서류를 내민다. 부동산 담보대출 동의서. 집은 제 명의예요. 부부니까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대요. 거짓말이다. 내 명의 집에 왜 남편 동의가 필요한가? 그리고요. 또 서류를 꺼낸다. 혹시 모르니까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박분순이 콧방귀를 뀐다. 왜 당신 이름으로? 오빠가 수술 중에 무슨 일 생기면 상속세 때문에 복잡해진대요. 일단 제 이름으로 했다가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어이가 없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안 해요. 일어선다. 최사라가 내 팔을 잡는다. 어머니, 오빠 죽어도 괜찮아요? 죽을 병 아니에요. 가짜 진단서잖아요. 최사라의 얼굴이 굳는다. 무슨 소리예요? 다 알아요. 당신이 보낸 진단서 파일. 가짜라는 거. 박분순이 거든다. 젊은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아. 남의 남편 뺏고 재산까지 노리고. 최사라가 벌떡 일어선다. 좋아요. 그럼 법대로 해요. 오빠가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비. 3억이에요. 사업 망해서. 어머니가 연대보증 섰잖아요. 연대보증. 한 적 없다. 증거 있어요? 최사라가 휴대폰을 꺼낸다. 사진을 보여준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내 이름이 있다. 도장도 찍혀 있다. 이거 위조예요. 증명해 보세요. 법원에서. 최사라가 나간다. 힐소리가 카페를 울린다. 박분순이 내 손을 잡는다. 괜찮아요? 네. 하지만 손이 떨린다. 카페를 나온다. 시장으로 들어간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난다. 엄마, 아들 민욱이다. 양복을 입고 있다. 회사는 안 갔나 보다. 엄마, 여기서 뭐 해? 장 보러 왔어. 민욱이 내 손에 반찬통을 본다. 이게 뭐야? 반찬 좀 만들었어. 엄마, 이러지 마. 아빠한테 돌아가. 민욱아, 아빠가 연대보증 얘기하던데. 엄마 큰일 나. 집도 날리고 빚더미에 앉아. 아들도 알고 있다. 연대보증을. 그거 가짜야. 가짜든 진짜든 법원 가면 끝이야. 도장 찍혀 있으면 인정된대. 민욱이 내 어깨를 잡는다. 엄마, 제발.
우리 가족 망신시키지 마. 이혼하면 내 직장 생활도 힘들어져. 박분순이 민욱의 손을 뗀다. 젊은 사람이 왜 그래요? 엄마가 힘든 건 생각 안 해요. 누구세요? 엄마 친구요. 민욱이 한숨을 쉰다. 엄마, 오늘까지만 시간 줄게. 집에 돌아가. 아빠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민욱이 떠난다. 나는 벽에 기댄다. 힘이 빠진다. 영자 씨, 힘내요. 박분순이 토닥인다. 저 연대보증 진짜 위조일까요? 당연하지. 도장도 가짜라면서요. 맞다. 어제 병원에서 본 도장. 그것도 가짜였다. 보건소로 간다. 위생교육을 신청한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예요. 6시간 교육 받으시면 수료증 나와요. 네, 그런데 할머니 진짜 장사하실 거예요? 젊은 직원이 묻는다. 할머니라고 부른다. 맞다. 나는 할머니 나이다. 네, 할 거예요.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보건소를 나온다. 원룸으로 돌아간다. 박분순도 함께 온다. 우와, 깨끗하네. 박분순이 둘러본다. 그런데 너무 좁지 않아요?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는다. 이거 어떻게 팔지 고민이에요. 박분순이 휴대폰을 꺼낸다. 제가 당근마켓에 올려볼게요. 동네 엄마 손맛 반찬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 글을 쓴다. 가격은 한 통에 5,000원. 너무 싸요. 7,000원 해요. 올린다. 5분도 안 돼서 댓글이 달린다. 혹시 시식 가능한가요? 박분순이 답글을 단다. 네, 가능합니다. 또 댓글이 온다.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주소를 쓰려다 멈춘다. 원룸 주소를 알려줄 순 없다. 시장 입구에서 만나자고 해요. 오후 3시. 시장 입구에서 첫 손님을 만난다. 젊은 주부다. 시래기 된장이요? 애들이 잘 먹을까요? 싱겁게 했어요. 맛보세요. 일회용 숟가락을 준다. 맛을 본다. 어머, 맛있네요. 5개 다 살게요. 35,000원. 전 매출이다. 박분순과 하이파이브를 한다. 시작이 반이에요. 저녁 혼자 남는다. 전 매출 35,000원을 본다. 적다. 하지만 내가 번 돈이다. 휴대폰이 울린다. 남편이다. 영자야, 집에 와. 다 용서할게. 용서. 누가 누구를? 싫어요. 연대 보증 서류 있어. 도장 찍혀 있어. 법원 가면 너 끝이야. 그럼 법원 가요. 끊는다. 두려움이 올라온다. 정말 질 수도 있다. 집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는다. 노트를 편다. 내일 할 일을 쓴다. 병원 방문, 진단서 확인, 변호사 상담, 연대보증 위주조, 반찬 5세트 제작, 온라인 판매 채널 구축, 펜을 놓는다. 창밖에 불빛들이 하나둘 켜진다. 저녁 시간이다. 각 집마다 밥 짓는 냄새가 날 것이다.
TV 소리가 들릴 것이다. 가족들이 모여 앉을 것이다. 나는 혼자다. 하지만 무섭지 않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이다. 반찬을 만들 것이다. 팔 것이다. 그리고 증명할 것이다. 나 한영자도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침 7시. 똑똑똑. 원룸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깬다. 이 시간에 누가? 문 너머로 묻는다. 누구세요? 집행관입니다. 한영자 씨 맞으시죠? 집행관. 심장이 쿵 떨어진다. 체인을 건 채 문을 연다. 노란 조끼를 입은 남자 둘이 서 있다. 무슨 일이시죠? 제 건 추심건으로 왔습니다. 서류를 내민다. 채무자 강만식, 연대보증인 한영자. 금액을 본다. 3억 2천만 원. 눈앞이 깜깜해진다. 이거 제가 보증 선 적 없는데요. 여기 도장 찍혀 있잖아요. 2021년 7월 15일자. 2021년 7월 15일. 그날을 기억한다. 내가 담석 수술 받고 입원해 있던 날이다. 그날 전 병원에 있었어요. 그건 법원에서 증명하셔야죠. 일단 재산 가압류 들어갑니다. 집행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낸다. 아파트가 부인 명의던데 가압류 신청했습니다. 통장도 압류 들어가고요. 잠깐만요. 하지만 그들은 서류만 놓고 간다. 이해 있으시면 2주 내에 법원에 신청하세요. 문이 닫힌다. 다리에 힘이 풀린다. 바닥에 주저앉는다. 통장을 확인한다. 4,300만 원. 아직은 압류가 안 됐다. 하지만 시간 문제다. 일어선다. 샤워를 한다. 찬물을 맞는다. 정신이 번쩍 든다. 옷을 입는다. 검은색 재킷. 단정하게 보여야 한다. 가방에 서류를 넣는다. 입원 기록, 수술 기록, 모두 복사해둔 것들이다. 첫 번째 목적지. 서울대병원. 원무과를 찾는다. 2021년 7월 15일 입원 기록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성함이랑 주민번호 앞자리 알려주세요. 한영자, 59년생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린다. 네,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입원하셨네요. 담석 제거술, 그 기록 출력해 주실 수 있나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입원 확인서를 받는다. 도장을 찍어준다. 병원 직인이 선명하다. 그런데 여기 이 진단서. 남편이 보여준 위암 진단서를 꺼낸다. 이거 여기서 발급한 거 맞나요? 직원이 진단서를 본다. 눈을 찌푸린다. 잠깐만요.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간다. 간호사장이 나온다. 이 진단서 어디서 받으셨어요? 남편이 갖고 있던 건데. 간호사장이 진단서를 자세히 본다. 불빛에 비춰본다. 이거 우리 병원 양식 아니에요. 직인도 가짜고요. 확실한가요? 네. 우리 병원 직인은 홀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그냥 도장이에요. 가짜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써달라고 한다. 공식 문서는 의무기록실에서 신청하셔야 해요. 의무기록실로 간다. 신청서를 쓴다. 수수료 1만 원을 낸다. 일주일 후에 찾으러 오세요.
병원을 나온다. 두 번째 목적지. 동사무소.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 확인하려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2021년 전체요. 직원이 검색한다. 2021년엔 발급 기록이 없으시네요. 한 건도요? 네. 2020년 3월에 한 번, 2022년 5월에 한 번이에요. 그럼 2021년 7월 연대보증 서류의 인감은 뭐란 말인가? 이 기록도 출력 가능한가요? 네, 잠시만요. 인감 발급 기록을 받는다. 또 하나의 증거다. 세 번째 목적지. 은행. 2021년 7월 15일 거래. 내역 확인하려고요. 직원이 통장을 확인한다. 그날 거래 내역이 없으시네요. 혹시 다른 계좌는요? 조회해 보니 모든 계좌 거래 없으세요. 그날 나는 병원에 있었고, 돈도 안 움직였고, 인감도 안 찍었다. 네 번째 목적지. 경찰서. 사문서 위조 고발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건인가요? 연대보증 서류를 보여준다. 이거 제 도장이 아니에요. 위조예요. 경찰이 서류를 본다. 필적 감정 받아 보셔야 해요. 일단 고발장 접수는 가능한데 증거가 있어야 해요. 병원 입원 기록이랑 인감 발급 기록 있어요.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도장이 위조됐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필적 감정. 그것부터 해야 한다. 경찰서를 나온다. 휴대폰이 울린다. 박분순이다. 영자 씨, 반찬 주문 5개 더 들어왔어요. 정말요? 네, 당근마켓 난리 났어요. 맛있다고 소문났나 봐요. 한숨에 비치다. 그런데 재료 살 돈이, 통장이 곧 압류된다. 돈을 빼야 한다. 은행으로 다시 간다. 300만 원 출금이요. 큰돈인데 용도가 생활비요. 현금을 받는다. 묵직하다. 원룸으로 돌아온다. 책상에 서류를 펼친다. 연대보증서, 입원 기록, 인감 발급 기록. 퍼즐 조각을 맞춰본다. 2021년 7월 15일. 나 병원 입원 중. 남편 연대보증 서류 작성. 도장 위조. 인감 없음. 휴대폰을 꺼낸다. 인터넷을 검색한다. 법률구조공단. 전화를 건다.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데요. 어떤 건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남편이 제 도장 위조해서 연대보증을 썼어요. 아,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오실 수 있나요? 변호사님이 상담해 드려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는다. 저녁 반찬을 만든다. 작은 가스레인지지만 충분하다. 시래기를 볶는다. 된장 냄새가 난다. 문득 결혼 초기가 떠오른다. 신혼 때도 이렇게 작은 부엌에서 요리했다. 그때는 행복했다. 남편을 위해 요리하는 게 즐거웠다. 언제부터 틀어졌을까? 아니다. 생각하지 말자. 과거는 과거다. 밤 10시. 박분순에게서 전화가 온다. 영자 씨, 내일 보건소 교육 같이 가요. 언니는 안 받아도 되잖아요. 같이 가면 심심하지 않잖아. 그리고 나도 배워두면 좋지. 고맙다.
이런 친구가 있어서. 그런데 영자 씨 집행관 왔다면서요? 네. 연대 보증 때문에. 막을 방법 없어요? 내일 변호사 만나봐요. 힘내요. 우리가 증명하면 돼요. 그 나쁜 놈들. 전화를 끊는다. 창밖을 본다. 별이 보인다. 서울에서 별 보기 힘든데 오늘은 보인다. 별을 보며 다짐한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내 이름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휴대폰이 또 울린다. 남편이다. 영자야, 집행관 갔지? 이제 알았어? 순순히 집 넘기고 도장 찍어. 싫어요. 그럼 빈털털이 되는 거야. 길거리에 나 앉아. 그래도 안 해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죠.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전화를 끊는다. 노트를 편다. 한영자 반격 작전. 필적 감정 의뢰. 변호사 선임. 위조 증거 수집. 법원 조정 신청. 형사 고발. 그리고 마지막에 쓴다. 승리. 펜을 놓는다. 승리. 그 두 글자가 빛난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나는 한영자니까. 42년을 참고 살았지만 더는 참지 않는 한영자니까. 보건소 교육장. 아침 9시. 박분순과 나란히 앉는다. 교육장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우리 같은 나이는 없다. 안녕하세요. 위생교육 시작하겠습니다. 강사가 PPT를 켠다. 식품위생법, HACCP, 개인위생. 어려운 용어들이 쏟아진다. 박분순이 속삭인다. 이거 다 외워야 해요? 글쎄요. 필기를 한다. 손이 아프다. 오랜만에 쓰니 글씨가 삐뚤삐뚤하다. 쉬는 시간. 화장실에 간다. 복도에서 직원 둘이 대화하는 게 들린다. 어제 그 할머니 단속 걸렸대. 공유 주방에서 무신고로 판매한 응. 과태료 80만 원 나갔대. 심장이 쿵 떨어진다. 나 얘기다. 교육장으로 돌아온다. 박분순이 내 얼굴을 본다. 왜 그래요, 안색이? 나중에 얘기해요. 교육이 끝난다. 수료증을 받는다. 하지만 기쁘지 않다. 보건소를 나오려는데 직원이 부른다. 한영자 씨, 네, 이거 받으세요. 노란 봉투다. 과태료 고지서다. 무신고 즉석 판매제 조어 영업. 과태료 80만 원. 박분순이 봉투를 본다. 헐. 이게 뭐예요? 어제 만든 반찬. 신고 없이 팔아서. 아니, 겨우 3만 원 팔았는데. 직원이 딱딱하게 말한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무신고가 문제예요. 2주 내에 내셔야 해요. 보건소를 나온다. 다리에 힘이 풀린다. 벤치에 앉는다. 80만 원을 어디서? 통장은 곧 압류된다. 현금은 300만 원뿐이다. 그것도 원룸 월세와 생활비다. 박분순이 내 손을 잡는다. 제가 좀 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언니 돈도 없잖아요. 괜찮아요. 연금 나오면 갚아요.
휴대폰이 울린다. 딸 미연이다. 목소리가 다급하다. 엄마! 아빠가 우리 집에 와서 안 나가. 뭐, 짐 싸들고 와서 눌러 앉았어. 당분간 여기서 살겠대. 남편이 딸 집에 들어갔다. 압박하려는 거다. 미연아, 아빠 내보내. 못 내보내. 수진이 태준이가 할아버지 불쌍하대. 암 환자라고. 손자들까지 이용한다. 엄마, 제발 집에 돌아가. 아빠 불쌍하잖아. 미연아, 엄마가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힘들어. 회사 사람들도 수군거려. 부모님 이혼한다고. 딸도 나를 탓한다. 전화를 끊는다. 박분순이 토닥인다. 딸도 나중에 이해할 거예요. 원룸으로 돌아온다. 현관문에 뭔가 붙어 있다. 빨간 딱지다. 전기료, 체납 안내. 3일 내 미납 시 단전. 전기료를 안 낸 게 아니다. 자동이체인데. 관리사무소에 전화한다. 통장이 압류되어서 이체가 안 됐네요. 압류. 벌써 시작됐다. 집에 들어간다. 냉장고를 연다. 어제 만든 반찬이 있다. 하지만 팔 수 없다. 신고를 안 했으니 전기료부터 낸다. 12만 원. 현금이 줄어든다. 저녁을 해 먹으려는데 가스가 안 나온다. 가스도 체납이다. 빵으로 때운다. 편의점 삼각김밥 1200원. 밤 9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온다. 내일 오라던 무료 상담 변호사다. 서류 검토했는데요. 이기기 힘들어요. 왜요?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위조라고 증명하기 어려워요. 입원 기록도 있고 인감도 안 썼는데.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필적 감정도 돈이 많이 들고요. 얼마나 드나요? 300만 원 정도요. 300만 원. 내가 가진 전부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도 있고. 얼마예요? 저희는 법률 구조라 저렴한데도 500만 원은 필요해요. 800만 원. 없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는다. 앉아서 계산한다. 수입 0원. 지출. 월세 40만 원. 관리비 7만 원. 전기가스 12만 원. 과태료 80만 원. 식비. 변호사비? 마이너스다. 노트를 덮는다. 휴대폰이 또 울린다. 이번엔 아들이다. 엄마! 아빠가 자꾸 우리 집에 있어서 불편해! 그러니까 내보내. 엄마가 돌아가면 나갈 거래! 못 돌아가.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이 세? 평생 참고 살았으면서! 그래서 더 못 참아. 그럼 엄마 혼자 살 수 있어? 돈은? 봐, 없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나이 70에 뭘 할 수 있어? 아들 말이 비수처럼 꽂힌다. 맞다. 나는 70이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화를 끊는다. 불을 끈다. 어둠 속에 앉는다. 눈물이 난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진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악역이 되는 걸까? 차라리 포기할까? 아니다. 불을 켠다. 눈물을 닦는다. 휴대폰을 꺼낸다. 유튜브를 연다. 70대 창업 성공기를 검색한다.
영상이 나온다. 73세의 분식집 차린 할머니, 75세의 카페 연 할아버지. 댓글을 읽는다. 우리 엄마도 71세에 반찬 가게 시작했어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희망이 보인다. 메모장을 연다. 포기하지 않는 이유. 내 이름을 되찾기 위해. 거짓말에 지지 않기 위해.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 더 쓴다. 나 자신을 위해. 일어선다. 물을 마신다. 내일 할 일을 정리한다. 즉석 판매 제조업 신고. 사업자 등록. 통신 판매업 신고. 판매 재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증거 더 찾기. 남편이 도장을 위조했다는 증거.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는다. 일어나서 반찬을 만든다. 가스는 없지만 전기포트로 할 수 있는 것들. 장아찌, 무침. 손을 움직이니 마음이 차분해진다. 새벽 3시. 박분순에게서 문자가 온다. 영자 씨, 자고 있어요? 내일 보건소 같이 가요. 신고 도와줄게요. 답장한다. 고마워요. 정말. 창밖이 밝아온다. 새벽 5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될 거라고 믿는다. 아니, 만들 것이다. 냉장고를 연다. 어제 만든 반찬을 본다. 신고만 하면 팔 수 있다.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거울을 본다. 부은 눈, 지친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다. 한영자, 힘내. 내 이름을 부른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응원한다. 법원 조정실 앞. 아침 10시.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무겁다. 3달 동안 모은 증거들이다. 박분순이 옆에 있다. 법률홈 닥터, 변호사도 왔다. 무료 변호라 시간이 짧다고 했지만 와줘서 고맙다. 긴장하지 마세요. 준비한 대로만 하면 돼요. 변호사가 말한다. 하지만 손이 떨린다. 복도 저편에서 남편이 온다. 양복을 입었다. 퇴사라도 함께다. 붉은 원피스가 유난히 눈에 띈다. 그리고 민욱이도 있다. 아들이 아버지 편에 섰다. 조정실 문이 열린다. 들어오세요. 둥근 테이블이 놓여 있다. 조정위원 3명이 앉아 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이 말한다. 이혼 및 재산 분할 조정 시작하겠습니다. 남편 쪽 변호사가 먼저 말한다. 신청인 한영자 씨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출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내가 반박한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첫 번째 증거를 꺼낸다. 병원이 발행한 공식 문서다. 남편이 제시한 위암 진단서는 가짜입니다. 병원 확인서입니다. 조정위원들이 서류를 본다. 남편의 얼굴이 굳는다. 그건 실수로 잘못 받은 거야. 실수. 최사라 씨가 보낸 파일을 프린트한 거잖아요. 휴대폰을 꺼낸다. 캡처한 카톡 대화를 보여준다. 여기 대화 내용 있습니다.
진단서 파일 보내줄게. 프린트해서 써. 최사라가 벌떡 일어선다. 그거 조작된 거예요. 조작.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녹음 파일을 튼다. 스피커에서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사라 씨, 가짜 진단서 그 파일. 아내 앞에만 보여줘. 이어서 최사라 목소리. 오빠, 집만 넘기면 끝이야. 조정실이 조용해진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 연대보증 서류와 입원 기록. 2021년 7월 15일, 저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그날 작성됐다는 연대보증은 위조입니다. 변호사가 거든다. 인감도 사용되지 않았고 도장도 진짜가 아닙니다. 필적감정 의뢰하겠습니다. 남편 쪽 변호사가 반박한다. 필적 감정은 시간이 이미 의뢰했습니다. 세 번째 증거를 꺼낸다. 어제 급하게 받은 필적 감정서다. 박분순이 사비로 도와줬다. 도장이 다릅니다. 회계 굵기, 인주 농도, 찍힌 각도 모두 다릅니다. 조정위원이 남편을 본다. 강만식 씨, 설명하시겠습니까? 남편이 더듬거린다. 그게 영자가 평소에 도장을 여러 개요? 왜 제 도장을 여러 개 만드셨죠? 그때 최사라가 끼어든다. 어머니가 동의했어요. 말로. 녹음이라도 있나요? 최사라가 입을 다문다. 이번엔 내가 폭탄을 터뜨릴 차례다. 그런데 최사라 씨, 당신 임신했다고 들었는데. 최사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그게 무슨... 남편한테 애 아빠가 누구라고 했죠. 녹음 파일을 다시 튼다. 이번엔 다른 부분이다. 최사라 목소리가 선명하다. 오빠, 집만 넘기면 끝. 애는 내 전 남편 애야. 조정실이 술렁인다. 민욱이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본다. 아빠, 이게 무슨... 남편이 소리친다. 조작이야. 다 조작. 하지만 최사라가 무너진다. 오빠, 미안해. 정말 급해서. 전 남편이 빚 독촉이 심해서. 진실이 드러난다. 최사라는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었다. 돈이 필요했을 뿐이다. 조정위원이 정리한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0분 휴정. 복도로 나온다. 민욱이 다가온다. 엄마, 몰랐어. 아빠가 이런 사람인 줄. 미안해. 엄마한테 너무했어. 아들이 고개를 숙인다. 다시 조정실로 들어간다. 조정위원이 조정안을 읽는다. 첫째, 이혼 조정 성립. 남편이 고개를 떨군다. 둘째, 연대보증은 위조로 판단되어 무효 확인. 내 어깨에서 짐이 내려간다. 셋째, 재산분할은 아파트는 한영자 씨 단독 소유 유지, 예금은 압류 해제. 넷째, 분할연금 인정. 월 46만 원. 다섯째, 위자료 3천만 원을 강만식 씨가 한영자 씨에게 지급. 여섯째, 강만식 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는 형사 고발건으로 검찰에 송치. 완벽한 승리다. 남편이 소리친다. 이건 부당해.
재조정 신청할 거야. 조정위원이 차갑게 말한다. 그러세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합니다. 최사라는 이미 사라졌다. 도망친 것이다. 조정실을 나온다. 햇빛이 눈부시다. 박분순이 내 손을 잡는다. 이겼어요. 영자 씨 이겼어요. 변호사도 축하한다. 잘하셨어요. 혼자 증거 다 모으시고. 민욱이 다시 다가온다. 엄마, 정말 미안해. 괜찮아. 앞으로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도울게. 아들이 처음으로 내 편이 되어준다. 법원을 나선다. 거리가 다르게 보인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진다. 자유다. 진짜 자유다. 휴대폰이 울린다. 딸 미연이다. 엄마, 방금 민욱한테 들었어? 엄마가 옳았어. 미안해. 의심해서. 아니야. 괜찮아. 엄마, 우리 집에 와서 살아. 고맙지만 난 내 집이 있어. 그래, 나는 내 집이 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원룸으로 돌아간다. 아니, 이제는 집으로 돌아간다. 작지만 내 공간이다. 냉장고를 연다. 어제 만든 반찬이 있다. 이제 팔 수 있다. 보건소 신고도 했고 사업자 등록도 했다. 휴대폰을 꺼낸다. 당근 마켓을 연다. 한영자 반찬 가게 정식 오픈. 사진을 올린다. 글을 쓴다. 70세 할머니가 만드는 정직한 반찬. 가짜는 없습니다. 거짓도 없습니다. 정성만 있습니다. 1분도 안 돼서 댓글이 달린다. 할머니 응원해요. 주문하고 싶어요. 우리 엄마 생각나네요. 10개 주문할게요. 주문이 쏟아진다. 박분순이 전화한다. 영자 씨, 축하 겸 소주 한잔 할까? 좋아요. 저녁 포장마차에 앉는다. 소주잔을 든다. 한영자의 새 출발을 위하여. 박분순이 건배한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다.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간다. 뜨겁다. 살아있다는 증거다. 영자 씨, 이제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생각해본다. 내 이름으로 통장 만들기요. 그게 다야? 그리고 여행 가고 싶어요. 혼자. 어디로? 아무 데나. 가고 싶은 곳으로. 우리는 웃는다. 크게, 시원하게. 70세의 새 출발.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딱 맞는 시간이었다. 별이 뜬다. 서울 하늘에도 별은 있다. 그 별을 보며 다짐한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한영자의 인생 2막. 지금 시작이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에 눈을 뜬다. 몸이 기억한다. 일어날 시간을. 라디오를 켠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온다. 날씨는 맑음. 미세먼지 보통. 물을 올린다. 시래기를 짠다. 손에 익은 동작이다. 오늘로 반찬 가게 연치 6개월이다. 공유 주방에 도착한다. 이제 월 계약을 했다. 새벽 시간 전체를 쓸 수 있다. 열쇠로 문을 연다.
내 열쇠다. 내가 여는 문이다. 불을 켠다. 앞치마를 두른다. 한영자 반찬 로고가 새겨진 앞치마다. 미연이가 만들어줬다. 오늘 주문은 47개. 단골이 35명, 신규가 12명이다. 휴대폰을 거치대에 놓는다. 녹화 버튼을 누른다. 안녕하세요. 한영자입니다. 오늘은 봄나물 무침을 만들어요. 카메라는 내 손만 비춘다. 얼굴은 안 나와도 된다. 손이 내 이야기를 한다. 달래를 다듬는다. 흙을 씻어낸다. 뿌리의 흰 부분이 드러난다. 달래는 뿌리까지 먹어야 향이 좋아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저도 따라 만들어봐요. 엄마 생각나요. 미소가 지어진다. 7시. 포장을 시작한다. 통에 담고 라벨을 붙이고 봉투에 넣는다. 영자 씨. 박분순이 들어온다. 이제는 일주일에 2번 도와주러 온다. 오늘딸 온대요. 네, 점심때 온대요. 그 집 말고 원룸에. 이제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8시. 배송을 시작한다. 전기자전거를 탄다. 민우기가 사줬다. 첫 번째 배송지. 아파트 경비실에 맡긴다. 한영자 반찬 맞죠? 여기 손님들이 많이 시켜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배송지. 직접 전달이다. 문을 열자 젊은 주부가 나온다. 어머니, 기다렸어요. 지난번 시래기 너무 맛있었어요. 입에 맞아서 다행이에요. 근데 어머니 연세가 71요. 대단하세요. 저희 엄마는 60에도 힘들다고 하시는데. 나는 웃는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11시. 배송을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온다. 집 앞에 택배가 와 있다. 열어본다. 새 운동화다. 민우기가 보낸 거다. 엄마, 배송 다니시느라 발 아프실까봐. 민우. 따뜻하다. 아들이 이제야 엄마를 본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오늘은 좀 신경 썼다. 미연이가 오니까. 12시. 초인종이 울린다. 엄마. 미연이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다. 반찬 가게 6개월 축하해. 이런 걸 왜 사와?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데. 70에 창업해서 성공하는 게 쉬워. 미연이가 둘러본다. 근데 엄마, 진짜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우리 집 넓은데. 여기가 좋아. 내 공간이잖아. 그래도 너무 좁지 않아?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점심을 차린다. 된장찌개와 반찬 몇 가지. 우와. 역시 엄마 손맛. 미연이가 맛있게 먹는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모르지. 알고 싶지도 않고. 이혼 후 남편 소식은 듣지 않는다. 위자료도 아직 못 받았지만 상관없다. 자유가 더 중요하다. 근데 최사라는 진짜 나쁜 여자였네. 그 사람도 나름 힘들었겠지. 엄마, 너무 착해. 착한 게 아니다. 미워하기도 힘들 나이다. 미연이가 간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문자가 온다. 분할연금 46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한다. 잔액 573만 원. 6개월 동안 모은 돈이다. 반찬 팔고 연금 받고 조금씩 모았다. 많지 않다. 하지만 내가 번 돈이다. 깨끗한 돈이다. 오후 3시. 경로당에 간다. 영자 씨 왔네. 어르신들이 반긴다. 이제 나는 이혼한 여자가 아니라 반찬 가게 사장님이다. 오늘은 뭐 해줄 거야? 메추리알 조림이요. 다 같이 부엌에서 요리한다. 손이 많으니 금방 끝난다. 영자 씨는 정말 대단해.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뭐가 대단해요. 그냥 사는 거죠. 하지만 뿌듯하다. 인정받는 기분이 좋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다. 창가에 앉아 일기를 쓴다. 매일 쓰는 습관이 생겼다. 오늘 매출 32만 9천 원. 미연이가 다녀갔다. 날씨가 좋았다. 무릎이 조금 아프다. 그래도 행복하다. 펜을 놓는다. 휴대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여보세요? 저 강만식이에요. 남편이다. 아니, 전 남편이다. 무슨 일이에요? 위자료. 조금씩 갚을게요. 미안해요. 정말. 그리고 잘 지내요. 당신은 늘 강했으니까. 나보다 훨씬. 전화를 끊는다. 강했다고? 아니다. 약해서 참았고 참다 못해 터진 것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강하다. 혼자 서는 법을 배웠으니까. 밤 9시. 내일 준비를 한다. 재료를 확인한다. 무 10개, 시래기 3단, 멸치 2kg. 메뉴를 짠다. 가격을 계산한다. 내일은 토요일. 주문이 많은 날이다. 알람을 맞춘다. 5시 30분. 아니다. 5시 40분으로 바꾼다. 10분은 라디오를 들어야 하니까. 잠자리에 눕는다. 창밖으로 달이 보인다. 보름달이다. 그 달빛 아래서 생각한다. 42년의 결혼 생활. 1년의 법정 싸움. 6개월의 새 출발. 모든 게 내 인생이다. 후회도 원망도 이제는 없다. 다만 앞으로 남은 날들을 내 이름으로, 내 방식으로 품위 있게 살아갈 뿐이다. 새벽 1시. 일어나서 물을 마신다. 부엌 선반을 본다.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내일 아침 저 그릇에 반찬을 담을 것이다. 정성껏 만든 거짓 없는 반찬을.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를 본다. 한영자 반찬 가게. 정직한 재료. 엄마의 손맛. 품위 있는 한 끼. 품위. 그래, 그게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다. 가난해도 품위 있게. 늙어도 품위 있게. 혼자여도 품위 있게. 다시 잠자리에 눕는다. 잘 자, 한영자. 내 이름을 부른다. 42년 동안은 영자야였다. 6개월 전까지는 엄마였다.
이제 나는 한영자다. 온전한 한 사람, 한영자. 눈을 감는다. 내일이 기다려진다. 새벽에 일어나 된장국을 끓일 것이다. 내 이름으로 끓인 뜨거운 된장국을 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나는 또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한영자의 하루를, 품위 있는 하루를,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니, 그것이 전부다. 내 인생의 전부.